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 잠이 오게 하려고 무지 애쓰는 방송 꼰대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뭐 계절이 좋아서 잠이 쑥쑥 잘 오시죠? 요즘 저는 요즘 잘 안 와. 왜? 이 갓난아기가 최근 태어났으니까 그렇구나. 둘째가 태어나서 갓난쟁이가 있어서. 갓난쟁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갓난쟁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첫째 때문에 힘든 거야. 갓난쟁이가 누워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첫째가 왜? 놀아줘야 되니까. 놀아줘야 되니까. 예전에는 엄마 아빠 같이 놀아줬는데 그렇지. 지금 엄마는 그렇지. 갓난아기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아빠가 놀아주니까. 엄마 자리를 뺏겨가지고. 엄마 자리를 뺏겨가지고. 우리 첫애가 나오고 둘째가 생겼을 때 첫애의 그 눈망울이 그 어느 순간에 내한테 포착된 눈망울이 지금도 남아 있어. 뭐라 어떤 눈망울이 있어? 그 왜 갑자기 자기 엄마 그것을 동생한테 빼앗겨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허전해하는 그 어린 3살 그때 우리 그 둘째 큰애가 3살 때였는데 그 3살짜리 눈망울에 서 고여 있는 그 허무에 이게 그 금방 이렇게 자리를 뺏기구나 그 허무. 그렇지. 이게 엄마의 사랑이 단절되는 거지 단절. 그래서 오늘은 이 단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단절. 단절. 그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단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얘기는 또 하나의 또 컬럼인데 이게 그 복리 효과의 단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리라고 하는 것은 재테크라는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늘 재테크, 비과세, 복리 이런 것들 하나의 세트인 거죠. 세트. 다 알고 있지. 복리 모르는 사람 있나? 뭐 이자가 이자를 버는. 근데 그 복리 때문에 내가 복리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런 사람은 있다 없다? 많지 않다. 없다, 그죠? 없다,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아직까지는 거의 없지. 예. 우리가 이제 복리라고 하면 장기 투자, 그죠? 근데 이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복리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건데 그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그게 눈에 보이려면 언제까지 뭐 1, 2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시간이 최소한 10년, 10년 최소 이상이 10년. 그리고 이제 그 비과세 보험 상품들은 뭐 15년 이 정도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복리 효과가 난다라는 거지. 그 대체로 이제 그 복리 효과 그래프를 봐도 보통 한 10%씩 연간 10%씩 번다고 해도 이 복리가 느껴지게 복리 꿈틀댄다 돈이 이자가 엎쳐지면서 목돈이 좀 이게 좀 돈이 보이기 시작하네 할 때는 10%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6, 7년 지나야 되고 그래도 한 10년은 지나야 이게 뭐 수익률이 별 게 아닌데도 돈이 되네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그게 복리인데 그게 한 10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리라는 거는 이 재투자를 통해서 그 시간이 주는 효과를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쉽지가 거지. 않지. 왜 그럴까요? 근데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특히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10년 동안 무언가를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IMF라든지 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그렇지. 등등 이런 악재들 외부적인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할수 없는 외부적인 악재들이 우리의 삶의 직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렇죠. 갑자기 실직을 했는데 투자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외부적인 변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런 변수가 있지만 나한테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내가 그래도 직장 안 잘렸어, 그죠? 당연히 내 월급은 그대로 나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못하는 그렇지. 요인은 결국 내부적인 요인이다. 그렇지. 그 내부적인 게 뭐냐면 이거야. 내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죽으라 뭐야. 가져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통장 불 해가면서 가게 없으면서 열심히 오죠. 도시락 싸대면서. 그렇지. 그렇지. 부부싸움 중요한 거는 해가면서. 그렇지.
외식 좀 하자 이 인수야. 뭐 외식이야 임마. 돈 집 어디 가고. 썼노 이러면서 그렇지, 돈이 왜 그렇지. 없노 해서 뭐. 그렇지. 어.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좀 쌓여. 돈이 통장에 몇 천만 원. 억대가 쌓였다는 거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든지 사람이 이 돈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뭘 사고 싶어 해. 생각해봐봐. 돈이 통장에 한 개도 없을 때나 돈이 1억이 있을 때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여보 이번에 여행도 좀 가고. 그렇지.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회식도 좀 하고. 그리고 아 차가 이거 오래됐네 이제. 차가 차가 잘 굴러가는 차인데 이 돈이 모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자동차를 한 개씩 싹탁 바꾸면서 3천만 5천만 원을 툭툭툭 쓴다는 거지. 그 제가 생각할 때 꼰대가 얘기한 내부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내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 쌓이면서 그 뭘 사고 싶은 심리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복리효과 안 나는 것들. 그래서 월급쟁이가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월급쟁이가 이 이제 돈을 쉽게 쓰는 심리가 조금 돈이 모였을 때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딱 쓰기 좋을 만큼 돈이 모이니까 그래. 그렇지. 예를 들면 맞아. 예를 들면 한 몇 년 동안 저축을 했더니 10억, 20억이 모였다. 이러면 이 10억, 20억이라는 돈은 참 쓰기 불편해요. 왜냐면 그거 뭐 속에서 하면 좀 땅을 사야 되거든. 땅을 사고 집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결정은 쉽지 않아요. 그죠? 뭐 쉽지 않아. 세금도 문제도 있고 뭐 어디 뭐 쉽지 않은데 이런 딱 월급쟁이가 몇 년에서 모은 돈이 수천만 원 정도다. 이거는 너무 쓰기가 좋아. 그렇지.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자동차를 사도 되고 또 뭐 한 몇천만 원 가지고 또 남의 말을 듣고 쉽게 빌려줄 수도 있고 또 그거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한다고 뭐 할 수도 있고 별의별 이게 쉽거든 이 돈이 딱 쓰기 좋아. 돈이 모이면 사람들이 전화해서 돈 빌달래. 딱 쓰기 좋은 돈이야 이게. 그렇지. 쓰기 좋은 돈이다 보니까 쉽게 날라가는 거. 그리고 또 월급쟁이가 몇 천만 원을 언제 한번 모아봤노? 뭐 안 모아봤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신기해가지고 돈이 몇 천만 원 모이기 시작하면 야 이게 간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게 이거 몇 천만 원에 맞는 소비거리들이 자꾸 눈에 보여. 그렇지. 옛날에는 그 꿈도 못 꿨던 것들인데 이제 자꾸 뭐 마음만 먹으면 이게 질러보는 지름신이 지름신이 자꾸 딱 도진다. 그래서 확실히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목돈이 생겨도 쓰기 불편한 목돈이 생기면 그 돈은 이제 계속 이제 새끼를 쳐 나가는데 이게 쓰기 좋은 목돈이 딱 생겼을 때 그 고비를 어떻게 잘 넘어야 된다. 이거 원리적인 그게 거기가 진짜 관건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면 이게 월급쟁이 이제 거울잡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죠. 목 취지가 이게 월급쟁이들은 일단 좀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게 좀 그래도 그게 좀 그 월급에 잠여오게 하는 게 일부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크게. 왜냐면 생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이 여유가 없거든. 생계를 위한 건 어느 정도 자산 증식돼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게 안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꼰대씨 얘기한 것처럼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게 딱 쓰기 전 돈이 계속 쌓이고 끊기고 쌓이고 끊기고 쉽게 말하면 그래프를 보면 복리 그래프는 거는 밑에서 위로 쭉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어떤 모양이냐면 모았다 썼다 즉 산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파도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리 효과가 안 난다라는 거지. 그렇지. 복리 효과 안 난다는 건 재투자 효과가 안 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또 수익도 내려고 막 찾아다녀. 그러다 보니 한 방에 쑥 갔다가 망해.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시간을 길게 가면 비록 수익률은 적더라도 복리라는 것이 나중에 보면 그게 더블 효과가 생기는데 더블 효과가 생기면서 일종의 이제 크게 이제 정식이 되는 쉽게 이게 그런 것이 없다 보면 그런 것이 못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전문가도 아닌데 또 그게 집중할 수도 없는데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망구 스매싱이나 당하고 그죠? 어디 또 뭐 큰 고금리 준다는 거기에 또 쏟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복리효과 보려면 목돈을 빨리 만들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목돈 만들어 얘기 나오는 거. 직장인 1억을 먼저 모아보라는 거지. 1억을 모아보면 그 다음부터 1억 만드는데 예를 들면 5년이 걸렸다면 그 1억이 그 다음에 그 10억 되는 데는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50년이 걸려야 되는데 50년이 안 걸린다는 거지. 그렇지. 그 효과예요, 그 효과. 그래서 불어나는 속도가 복리효과를 보려면 기간도 중요하지만 덩어리도 중요하다는 거. 덩어리를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 만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효과 나려면 돈을 안 써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칼럼에는 그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투자용 자금은 분리하여 인출하지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 그렇지. 이게 이거 마음대로 되면 응? 당연히 돈 그렇지. 다 벌지. 이게 마음대로 되나? 인출 안 하려고 했는데 차도 바꿔야 된다니까 갑자기 그렇지. 원도빌 달라고 하고. 뭐 네. 요즘은 이렇게 이런 SNS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 뱅킹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이게 인출하지 말라고 내 손목을 그 뭐냐 끈으로 묶어놔도 그냥 뭐 음성으로 다 돼. 그렇지. 음성으로 아니, 인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그죠? 외국에 뭐 미국의 뭐 301K라든지 우리가 유럽의 복지 그 좋은 나라들의 이런 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연금제도 이런 것들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제도 자체가 그렇지. 내가 찾아 쓸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못 쓰니까 그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못 쓰니까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죠. 우리 국민연금 빼내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국민연금 넣어놓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건 당연히 나중에 그만큼 넣어놓은 것에 비례해서 혜택을 보겠죠. 근데 그렇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제일 좋은 거지. 모든 국민의 노후연금을 대비하려면 국민연금을 100만씩 넣은 거 매달. 그렇지. 그러면 노후 보장이 돼. 그렇죠. 나라가 강제적으로 떼버리면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 그까지 부족하니까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일종의 강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네.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복리 효과가 누리려면 재투자가 되고 지속적이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월급쟁이들이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라는 거면 꼰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강제 저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억지로라도. 억지로 강제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즉 강제 저축이는 뭐냐면 돈을 못 빼는 상품들이 그렇지. 빼면 손해되는. 그렇지. 그 만기 전에 뭔가 어느 정도 기간 이전에 손을 대면 손해 나버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우리 그 뭉치는 그런 경험이 없을 건데 시골에 보면 감. 요즘 뭐 감이 다 그냥 다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먹기 좋게 단감이. 근데 옛날에는 단감이 많이 없어서 단감 나무가 그러면 이게 그 단감을 또 일찍 먹고 싶어 가지고 그 감을 익기 전에 따가지고 장독에 담가 놓는다고. 담궈 놓으면 그 장독에서 지가 이제 숙성이 되죠. 그게 감독이네. 숙성이 되는데 감독이네 감독. 이걸 이제 담아 놓으면 형제들이 담겨 놓은 거 알잖아. 알면 눈치를 실금실금 보고 이제 먼저 먹으려고 먼저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결국은 익지 않은 감을 내어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덜번 감. 덜번 감. 근데 만약에 익기 전에 먹으면 손이 잘라진다든지 손이 잘라진다든지 무섭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절대 익기 전에는 못 먹지. 근데 우리가 금융상품에서 우리 손이 잘라지는 제도는 손해보는 거지. 그 익기 전에 건들면 갑자기 손해본다든지. 그런 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사실 이제 변액보험 이게 보험 투자성 보험들 이런 변액보험 이런 것들이 수수료가 높잖아요 수당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건들면 수익은 낮더라도 그 사업비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하면 비과세 주는 이유도 10년 정도는 해야 뭔가 이제 복리가 시작되고 그때까지 참 네가 인내한다고 애썼으니까 비과세로는 보너스를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 이제 변액보험이 또 어떤 상품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수료 여부, 뭐 상품에 대한 수익률은 다 빼고 진짜 강제 저축이 되는 목적으로 본다면 꼰대씨 얘기한 그 그 변액보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연금 저축. 그렇지, 연금 저축. 왜냐면은 빼면은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거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제 월급쟁이 물론 이제 소득공제 안바 혜택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다 이제 월급쟁이들이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금 저축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퇴직연금, 퇴직연금, IRP 그렇죠. 뭐 이런.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한번 돈을 불입을 하면
강제 주축, 즉 돈을 그 중간에 내가 빼냈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장기적으로 가면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저축을.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면 이런 상품들은 복리 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제 최근에 제 동서도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요즘 이제 퇴직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퇴직하고 등등 이제 퇴직자들이 그 퇴직금을 받아서 소위 그 IRP라 요즘 퇴직금을 바로 안 줘요, 그죠? 네, 바로 네. 안 주고 개인형 퇴직 계좌로 옮겨가죠.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인출을 해도 되고 그대로 줘도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퇴직금을 받아서 IRP 계좌에 넣으면 그걸 바로 찾아 쓰려 그래요. 찾아 쓰려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런 우리가 습관이 들었으니까 목돈을 이렇게 쓰기 좋게 퇴직금이 딱 쓰기 좋은 돈이 되어 있으니까 그까고 식당을 차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퇴직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퇴직금의 속성 자체가 나중에 노후 은퇴 이후에 쓰라고 만들어진 돈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도 가능하면 IRP에 넣든지 해서 IRP를 가지고 운용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진짜 오래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럼 IRP에 있으면 또 계속 굴러오잖아요. 퇴직금 그렇지. 자체도 복리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IRP에 넣어서 그 복리 시간을 계속 또 연장해주면 또 계속 복리가 되거든요. 그걸 찾아서서 그냥 우동집을 하나 차리는 순간에 일단 복리는 끊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얘기하잖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지금 금융권이라는 이게 은퇴 시점이 맞춰져 있어. 은퇴 시점까지 저축을 한다고 그 이유는 뭐 알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 시대에는 은퇴하고 나면 다시 50년을 또 살아야 돼. 그렇지. 60년을. 다시 또 재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재투자가 간다는 거는 은퇴 이후에도 복리 효과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 복리 효과를 막는 이렇게 방해하는 해방꾼은 제도와 상품과 금융 회사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믿지 말라. 그죠? 나 자신을 믿지 말라. 재테크에는 진짜 나 자신을 믿지 말라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나 자신을 믿지 말라니까 대신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익지 않은 감에 도가지에 손이 들어가면 손이 잘라지는 그런 장치, 그런 강제 저축 장치를 내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나의 돈은 훨씬 내 노력보다 더 훨씬 크게 복리효가 불어나고 당연히 나의 나중의 삶도 재정적으로는 훨씬 편해질 거다. 복리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가는 그렇지, 거다. 본인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셀프 통장을 만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의식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오늘은 이 복리에 대해서 그렇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복리를 통해서 또 앞으로가 뒤가 훨씬 그죠? 편안한 그런 청취자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뭐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질문하실 거 있으시다면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번부터는 저희 방송 컨텐츠 동영상이 이제 팟빵으로는 안 올라가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뭐 청취하시다가 뭐 동영상 파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세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동영상 다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제가 뭐 사부님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외부 강사들 오시면 그 강의안을 올려주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청취하시고 답답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같이 그 동영상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